오늘의 강의 제목은 건강한 중독이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개인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중독이 우울증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강한 중독의 개념과 이를 통한 우울증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중독의 정의. 중독이란 말은 보통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정적인 중독을 말하지만 건강한 중독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한 중독은 특정 활동이나 취미, 행동에 대한 깊은 몰입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인 정서 및 정신적인 안정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만족스러운 운동, 독서, 예술 활동, 자원봉사 등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중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적 중독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첫째는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 우울증 환자는 일상에서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슬픔이나 무가치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자기 비하, 자신을 비하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져 그 결과 무가치감이 커지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둘째,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불균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분 저하 및 에너지 부족, 집중력 감소가 발생합니다.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우울증이 악화되고 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불안과 슬픔을 증폭시킵니다. 셋째,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 직장 문제, 가정 내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회적 고립. 우울증 환자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슬픔과 공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회복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넷째, 행동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정적 중독. 우울증 환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강화하는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프고 우울한 음악이나 영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함으로써 감정을 더 악화시킵니다. 무기력과 치료 회피. 환자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 참여가 줄어들고 우울증이 더욱 심화됩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강한 죄책감. 환자는 자신의 상태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도하게 고민합니다. 이로 인해 죄책감이 커져 치료를 향한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 및 자살에 대한 생각. 지속적인 고통과 슬픔은 극단적인 내적 고통으로 이어져 결국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 환자의 긍정적인 중독 치료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긍정적인 중독에 빠지는 치료 과정은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긍정적 감정의 유도.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작은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나 맛있는 식사 같은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우울한 순간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활동 계획. 매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활동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점심 약속이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몰입의 기회 제공. 플로우 경험 촉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는 그림 그리기, 운동 또는 게임과 같은 활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입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목표 설정 및 성취.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책 한 권 읽기나 새로운 레시피 시도하기 같이 이루기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의미 찾기. 가치 탐색.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인생의 의미를 천천히 탐색해 보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의미 있었는지, 어떤 경험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비워놓은 시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유도. 매일 또는 매주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일기로 남겨보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잘했던 일이나 작은 성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행동 변화와 습관 형성. 긍정적 중독을 위한 행동 습관 조성. 매일 10분씩, 아니 그 이상도 좋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긍정적인 활동들, 몰입의 경험들, 가치를 통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긍정적인 활동들, 몰입의 경험들, 의미 있는 행동들을 일상에 포함시켜 습관화하는 겁니다. 처음에 힘든 일과 행동들이 이제는 편안하면서 여유 있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 치료사와 상담하며 자신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인지행동치료 CBT를 통해 가끔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중독에 빠지도록 하는 행동들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보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원은 회복에 중요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율성과 책임감 증대. 치료 과정 참여. 자신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치료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이전의 의존성과 회피성을 벗어던지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조금씩 참여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 매일 소소한 변화를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깨운다거나 건강한 신체를 위해 새로운 건강식,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전에 안 하던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중독에 빠지도록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은 긍정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환자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며 긍정적으로 심리적 회복과 웰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